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11계단인데요. 이 책은 어제 리뷰한 거 읽고 한 3년 만에 선정한 인문학 우수 도서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의 얘기는 독서 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공감을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다릅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11계단은 인생에 뭐 살아가면서 한 가지씩 생각을 했던 거를 정리한 건데 크게 나누면 재수전후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저는 이거는 좀 다른데 저는 왜 사는가 이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임관전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11가지인데 크게 묶으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문학과 성경이에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되게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2 땐가 소설을 처음 읽었대요. 첫 책이 바로 죄와 벌이었습니다. 이건 소설이죠. 소설이 뭐 필요 없다고 실용서만 읽는 분도 계신데 소설도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책에서는 남주하고 여주가 어떻게 어떤 것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상반된 의견이 있죠. 뭐가 옳은지는 아실 겁니다. 공리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고리대금 노파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뭐 더 잘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남주하고 여주가 이름이 소냐였나요? 자기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을 하죠. 이거는 남을 돕는 거는 남을 돕겠다는 생각은 똑같지만 남을 희생시켜서 남주는 여주는 자기를 희생시켜서였죠. 어쨌든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고 합니다. 혹시 자녀분이 혹은 자기 자신이 왜 사는지 저는 그랬어요. 그거를 알게 왜 공부를 하는지 그걸 알게 하려면은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죠. 뭐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원하는 대학을 바로 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읽게 된 게 이 죄와 벌은 보름 동안 읽었대요. 그리고 어, 학력고사였겠죠? 학력 수능인가요?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입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면서 읽게 된 책이 성경인데 이 책은 소냐가 그 여주가 남자한테 읽어주는 책이기도 하죠. 거기에서 나온 거는 어, 어떤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모 마리아가 그 애집 이급으로 도망을 가죠. 왜냐하면 헤로드 왕이 아이들을 다 죽여라. 뭐 다음 왕이 될 거라는 어떤 예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살던 곳이 요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갈릴리 호수 옆에. 그러다가 도망을 갑니다. 원래는 베들레헴 이쪽에 그 남편 본적지가 여기였었대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러 여기 갔다가 죽이라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거는 또 미리 알려준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요 밑으로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옵니다. 근데 헤롯은 죽으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여기 예루살렘 지역, 여기는 큰아들, 그리고 여기 나자렛 지역, 갈릴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 지역하고 갈릴레아 지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기는 둘째 아들한테 통치를 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런데 요 큰아들은 막 세금 많이 걷고 막 폭정을 하다가 쫓겨나서 로마 총독이 파견돼서 여기는 관할을 했었고 당시에 그리고 나자렛 지역은 둘째 아들이 그대로 통치를 했답니다. 둘째가 더 나았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예수는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또 로마가 통치한 지역이기도 했고 모르는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갔는데 어, 거기서 이제 그 공생이라고 그러나요? 공적인 생활을 40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황야에서 깨달음을 얻고 어, 그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공적 생활을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 둘째가 어, 제수 씨하고 결혼을 했죠. 재혼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 지금도 사실 좀 그렇지만 예전엔 더 했겠죠. 그랬다가 그 제수가 낳은 딸이 춤을 추죠. 그리고 상으로 뭘 줄까? 무엇이든 주겠다 그랬더니 그 세례 요한의 그래가지고 죽게 되죠. 어쨌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가난과 불의가 있고 그걸 예수한테 묻죠.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행동한 자가 적어서 그렇다. 그리고 자신은 행동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불교와 철학인데요. 저는 왜 사느냐에 대한 생각을 했고, 이 친구는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근데 그 불교는 다른 종교랑 좀 달라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신이 있지만 불교에서는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물론 깨달음을 얻어야 신이 되겠죠. 부처는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에게 영향을 준 것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서쪽에 그 아리안족이 인더스 강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친구들은 베다 경전을 가지고 깨달음을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바라문이 있었고, 반대로 동쪽의 겐지스 강에서는 명상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처도 도성 안에 있을 때는 고통을 몰랐어요. 마치 오스카가 아들 위해서 쓴 동화가 있잖아요. 행복한 왕자라는. 행복한 왕자도 죽기 전에 몰랐죠. 하지만 죽고 나서 높은 곳에 동상으로 세워진 다음에 세상에 고통이 있다. 가난과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왕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탈타도 도성 안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마차를 타고 나가면서 아,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 고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춥고 못 먹어서 마른 수행자가 미소를 짓고 있는 거를 봤대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행복해지고 싶다. 그래서 출가를 결심을 하죠. 그리고 아까 그 사문이 했던 방법대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랬지만 실패하죠. 그래서 고행을 해보지만 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식을 예수가 했다고 그러는데 부처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는 단식을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 같은 경우는 라마단이라는 한 달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12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죠. 해가 떠 있는 동안 단식 물도 안 먹어요. 저도 몇 년 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은 그 부활절 전엔 단식을 하고 금요일에는 뭐라 그러나요? 육식을 안 하죠. 그래서 생선이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게 피셜이라 그걸 알고 있기도 하죠. 마케팅에 금요일이 중요하다는 것. 어쨌든 부처는 이 양극단이 아닌 중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 양극단의 이 아닌 중도도 중요했겠지만 7년 동안 수행을 했죠. 그 수행 기간도 어느 정도 수행이 됐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종교 얘기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걸 얻을 수 있느냐?
그거는 이 철학에서 얻었는데요. 철학하고 종교는 조금 다르죠? 예전에는 중세까지는 신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대에서는 합리주의죠. 신이 아니고, 자연은 원리다. 그리고 니체는 현대 쪽에 가까운데, 근대 합리주의를 극복을 합니다. 니체가 주장한 거는 인간은 짐승이, 본능처럼 행동하면 짐승이 되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초인이 됩니다. 신이 죽은 세상의 허물을 우리는 초인이 됨으로써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바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옵니다. 쉽진 않아요.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또 쉽지 않은 게 나오네요. 그리고 임관전후에 이 친구는 전에는 과학을 읽고 끝나고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랑 다른 점은 저도 임관을 했습니다만 이 친구는 안병장이라는 어, 사람을 만나서 배웁니다. 저는 별로 배운 게 없어요. 그게 다르고 과학에 대해서는 존재에 대해서 갈릴레이는 기하학을 도입해서 설명을 했고 데카르트는 대수학으로 설명을 했는데 물리학, 고전 물리학을 완성한 뉴턴은 존재 간의 관계를 중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존재 간에는 질량만큼 끌어당긴 힘이 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는 그런 힘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짐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태양이 있고 태양은 중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 시간도 그래요. 시간은 안 보이죠. 이렇게 휘어져서 이 근처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떨어 내려져 오게 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죠. 이거는 아직도 어려워요. 제가 이 공간의 휘어짐이라든지 현대 물리학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좋아했던 게 수학과 물리였는데 고전 물리학까지는 아주 잘했지만 현대 물리학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아까 짜라투스트라가 어렵듯이. 그리고 제대를 하고서는 현실에 대해 돌아왔게 되죠. 처음에 했던 게 체 개발하였는데 자기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했는데 친구들은 투자, 근로를 안 하고 월급이 아니고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걸 봤대요. 그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생각했던 게 체 개발하였습니다. 체는 아시지만 원래 아르헨티나에 그에서 의대를 나왔죠. 졸업반 시절에 남아메리카를 오토바이를 타고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게 왜 농민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런 걸, 이런 걸 극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쿠바, 누구죠? 카스트로하고 같이 혁명에 성공을 하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못 하죠. 아, 그래서 콩고로 가는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게 서아프리카 책인데 콩고에는 두 개가, 지금은 두 개가 있어요. 콩고 공화국하고 콩고 민주공화국. 왜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전 상태보다 낫죠. 거기에 갔지만, 거기서는 오히려 잡혀가지고, 물론 CIA가 공작을 했지만, 고생을 하고, 볼리비아로 와서도, 농민들이 협조를 안 해서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별이 됐지만, 왜 볼리비아에서는 협조를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쿠바하고 볼리비아는 좀 달랐어요. 쿠바는 착취당했지만 농민들이 볼리비아는 콩고도 그렇고 콩고는 그 뭐 반군이 좀 뭐랄까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 혁명을 시도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던 거고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자장농들이 많았어요. 굳이 경제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정치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경제입니다.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가는 부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국가가 없어서
돈을 모아도 수탈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가 없으면 경찰도 없을 거고 강도가 들겠죠. 그러면 다 뺏길 텐데 누가 돈을 모으려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할까요? 그냥 있는 대로 다 쓰고 놀고 배고프면 먹고 동물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만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다 가난해져요. 원래 어, 생산성을 올리려면은 자본이 필수적이거든요. 어떤 곳이 그런 어, 자본 형성될 기회를 막으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까 농민들이 했듯이 자기를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난해지는 이런 거는 위정자들이 좀 알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저는 저자에게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산당 선언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읽어봤어요. 이 책을 읽고서. 근데 여전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다음 카페 2703번에 정리됐습니다. 원래는 어제 했던 건 1600대였죠. 그동안 제가 1600에서 2700이니까 한 1100권 정도를 읽은 것 같네요. 어쨌든, 제가 이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소설, 제어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나름 어떤 느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